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오늘 대한구하고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윤석열 내란죄가 1심 선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범인 김종현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는 법상식으로는 미국 할지 모르나 아무튼 사형권 무기라고 했을 때 둘 다 최고형이라고 봐서 이제 2심 가서 또 봐야겠지만 일단은 무기로 내란죄가 이제 확정됐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그 의구심을 낳기는 했으나 특히 이제 윤석열 일당이 가장 강조하는 대통령 본인이 무슨 내란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기현 재판장이 찰스 1세도 현직 왕이었지만 그가 한 행위가 내란죄로 돼서 사형을 받았다라고 말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일 수 없다는 말이나 그것은 사실은 이제 민주국가 사회에서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민주국가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왕은 아니거든요. 굳이 민주국가 사회에서 왕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왕인데, 오히려 왕정 국가에서도 왕은 내란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본보기로 찰스 1세를 찾아냈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그 지기현 재판장의 그런 그 해안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국가에서도 왕도 내란은 내란인데 하물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내란인 것은 더 말이 뭐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그 오늘 뭐 그런 재판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경우를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닌데, 대한민국이 현재 제1공화국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까지 거의 80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우리가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반민주적인 또는 독재 이런 것을 엄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윤어게인들을 통해서 이번에도 한동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될 것처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그 6월 항쟁 1987 체제 현행 헌법, 이 헌법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이가 친위 쿠데타로 규정돼 가지고 내란죄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가 이 6월 항쟁으로 해서 태어난 이 육공화국 헌법 1987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없도록, 없다기보다도 불편하도록 해놓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바로 해엄을 결의할 수가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전에 무슨 뭐 박정희 친위 쿠데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성공했던 것은 집권자가 계엄을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것을 그래서 막아놓은 것이 이 현행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행 헌법은 5.18의 토대에서 6월 항쟁에서 확정된 것인데, 그전에 5.18 광주 유혈 사태 같은 것도 전두환이가 그 불법으로 계엄을 확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국 계엄을 확정해가지고서 그것을 자행했던 것이었고, 그 5.18도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론 독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확실히 안 된 결과로 되는 것이고, 박정희 유신 독재가 가능하게 한 것에서 유신 독재를 거쳐서 종신 집권으로 그렇게 총통제 헌법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5.16 그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어느 정도 용인된 것은 그 이전에 4.19가 비교적 그 이승만 망명으로 단죄돼서 5.16이 나와서 그 5.16을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용인한 듯한 그런 것이 뒤에 것들 나왔고, 4.19는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 12년에 단 것이 4.19인데, 이승만 독재가 처음에 제1공화국이 출범할 때 무엇이었냐면은 제주 4.3이 있었는데, 제주 4.3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반미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 군정에 대한 항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제1공화국이 출범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제주 4.3이 1948 4월 3일에 일어난 일인데, 제1공화국 이승만 제1공화국이 1948 8월 15일에 출범했으니까 한 넉 달 전에 일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 군정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 군정 당국에 대한 거부로, 뭐냐면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통일 정부를 원한다는 것이 제주 4.3이거든요. 그것을 미 군정이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거기에 이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수립 후에도 10월 달까지 여순 사건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토대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제 반정부적인 건 모두 다 빨갱이 노릇을 해가지고 이승만 독재는 이어왔고, 그 결과로 남북 분단 6.25 그 사변까지 겪는 민족 성장의 그런 비극을 겪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더욱 반공 독재가, 그러니까 독재가 반공이라고 하는 굴레를 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반독재 투쟁이나 민주화 투쟁을 모두 빨갱이로 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독재가 오다가 그것을 4.19 그리고 그것을 뒤엎었는데 다시 또 5.16이 나왔던 것이었죠. 제주 4.3은 미군정에 의해서 진압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완전히 위암위화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반도 전체의 정부라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1948 8월 15일 이승만 제1공화국 때 출발한 것이 아니고 1919년 3.1절 3.1헌금부터 출발한 것인데,
그런 것이 무시된 나름으로 제주 4.3도 할 수 없이 투쟁해서 그것이 또 진압되어 버렸고 그렇게 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이 된 것이었죠. 근데 3.1절을 이렇게 해서 무시하기 시작해서 요새는 이박수 훈련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심지어 이제 3.1절과 그 1919년 대한민국과 1948 대한민국 사이에 있는 그 일제를 우리의 나라라고 하느니 또는 국적이 일제였다고 하느니 이런 식의 말이 이어졌고 그들은 또 그렇게 말해야 자기들이 자유민주라고 하는 말을 이제 거기다 씌워가지고 친일 행각을 덮고 왜냐하면 일제가 국적이 우리가 일제였다고 해야 자기들 부역 행위가 친일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도 국가의 이런 공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국적이 일제가 아니라 그러면 남의 나라에 대해서 공무하는 것이 된 것이니까 그것이 친일이고 친일 부역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이야기인데 이제 그 말은 쏙 빼고 1948 8.15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1919년 3.1혁명은 그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뭐 임시정부라고 이런 거를 왜냐하면 뭐 영통합시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던 것인데 그건 말도 안 되니까 내주고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반대 입장을 말하자면은 이 3.1혁명의 뿌리를 찾으면 3.1혁명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좋은데 그 뿌리부터 흔들리니까 이 정당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1혁명 뿌리가 뭐냐면 1894년에 동학혁명이거든요. 동학혁명의 그 세력이 천도교로가 됐고 그리고 3.1혁명의 천도교가 주도했는데 이제 두 가지로 이것이 흐릿해지기 시작이 뭐냐면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 세력이 그 약화되고 그 다음에 손병희 천도교 그 교조가 그 역할이 그가 이제 투옥돼서 바로 옥사나 다름없이 뭐냐면 보석에서 뭐 나와서 병보석을 나와서 집에 와서 죽었으니까 뭐 옥사 한 것 아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어차피 다 죽게 생긴 거 보석으로 풀려준 거거든 병보석으로 그 옥사해버리니까 그것도 1919년에 3.1혁명인데 1922년 그러니까 3년 만에 옥사해버리니까는 이게 손병희의 역할이 묻혀버린 거죠. 바로 투옥돼가지고 옥사했으니까 그 3.1혁명이 전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공화정을 새로 출범시켰다는 의미가 퇴색된 나머지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는 이제는 슬그머니 1919년 3.1혁명을 무시하는 태도로 해가지고 1948년 이승만이 제1공화국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출범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같은 이가 지금 내일 모레 해임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건국은 연합국에 도움을 했다는 이런 개떡 같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독립은 그래서 찾았다는 연합국의 은혜로 찾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오로지 이 독립운동 세력들을 전부 다 하나의 그냥 테러 집단으로 몰아버리고 전혀 앞에 독립도 붙여주기 어렵도록 만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망발을 늘어놓게 됐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에 동학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충정은 뭐냐면은 동학혁명이 조선 왕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혁명 중에 왜 이거 하나를 뽑아서 물론 가장 마지막 혁명이긴 하지만 뽑아서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노무현이가 명예회복 시켜야 된다를 분명히 그 입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동학혁명이 대한민국의 혁명이 아니라 조선왕조 마지막 혁명이었는데 동학혁명을 통해서 조선왕조가 붕괴가 됐고 봉건제도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화국이 동학혁명 세력이 동학혁명 25년 후에 3.1혁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동학혁명을 명예회복 시키려고 했던 그 충정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명예회복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동학혁명 명예회복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뭡니까 그 명예회복을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법을 정확히도 그랬지만 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동학군도 있고 이 토벌군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 또 동학군도 있고 토벌군도 있는데 동학혁명 다음에는 1895년 을미우병 그 다음에 그 1905년 을사의병 그 다음에 1907년 정미의병 이게 세 개 의병이 있는데 그 세 개 의병 안에는 동학군도 들어가 있고 이제 물론 잔당이죠. 토벌군 잔당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명예회복을 시키고 있냐면은 의병 활동한 사람들도 같이 명예회복을 시키자. 그러면서 오히려 동학혁명은 그날 1894년 그해 4월 봉기가 있고 9월 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의 봉기와 여름 봉기가 가을 봉기가 있는데 봄의 봉기는 그야말로 이제 항토현 전투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9월 봉기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1차로 이제 동학혁명이 정조하약에서 해산하자. 그리고 각 그 자기 지역으로 가서 집강소를 열어서 집강소 자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전주 화약을 맺고 정부는 교정청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고 잘 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근데 갑자기 일본 일제가 경복궁을 점거하고 고종왕 그 저기 부부를 협박해가지고 이거를 갑오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아닌. 그 다음에 그 전주 화약 내용도 전부 다 이거를 갑오 개혁 안에다가 포함시키자. 거기서 보니까 무슨 뭐 토지 개혁 같은 것은 그 뭐 저기 독소조항 있으니까 빼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정청도 해산해버리고 그냥 군국 기분처로 해서 이걸 갖다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갑오 개혁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일전쟁,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경장 갑오개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1894년에 벌어진 똑같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갑오 개혁이 더 이렇게 앞세워지고 동학혁명은 그냥 하나의 그 사건으로 청일전쟁은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청일전쟁 전쟁터는 되긴 했지만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니까 그두 가지는 사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적인 것은 갑오개혁이라 이름해가지고 퇴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학혁명, 동학농민혁명이라 말도 솔직히 얘기해서 농민이 그걸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 이제 두 가지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동학혁명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95%가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이름하지 않아도 동학혁명해도 전체 혁명이에요. 지금은 근데 지금 이름을 그렇게 말하면 동학농민이라고 말하면 어떤 지금은 농민이 5%예요. 그러니까 마치 농민은 동학농민혁명 하면 전체 혁명이 아니라 어떤 농민이라고 하는 5%밖에 안 되는 특정 계급의 혁명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학혁명이든 동학농민혁명이든 그때 이름은 아니거든요. 뭐 둘 다 아니죠, 아니기는. 그럼 대체로 우리가 알기로는 동학혁명으로 알고 있다가 2004년에 동학농민에서 농민을 넣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글자를 넣고 싶은 사람들이 입김이 작용했죠. 그게 이제 주로 동학혁명, 동학은 또 이 종교잖아요. 천도교라든. 근데 사실은 동학혁명이 동학혁명 정신, 인내천이라든가 사람이고도 하늘이라든가 평등사상이죠. 그 다음에 무슨 대동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억강두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사상인데 그런 것을 됐는데 동학 조직이 이렇게 지형화돼 있어요. 포라고 포접 조직이. 그러니까 그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 세력을 펼쳐갔기 때문에 동학혁명이라는 게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꼭 동학 종교를 생각할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동학 사상 안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한다든가 또는 다른 종교를 무슨 시험에 들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학혁명 자체는 어차피 정치혁명이고 사회혁명이기 때문에 종교혁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학을 널리 전도하려고 했던 혁명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대도 돼요. 영국의 청교도혁명이 청교도혁명이 무슨 청교도를 그 전도하기 위한 혁명은 아니고 그 혁명 세력이 청교도니까 청교도혁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든 이 9월 봉기부터 9월 봉기는 이제 항일 투쟁이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갑오 개혁을 한답시고 친일 내각을 꾸려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니까 이제 한일 전쟁 요소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로 해서 나중에 의병 세력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명예회복을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줬어요. 물론 저희 증조부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은 4월 봉기만 하고 9월 봉기를 안 하거나 4월 봉기 혹시 희생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명예회복 안에 포함도 안 되는 동학혁명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수훈 최재우 후손이 만약에 수훈 최재우를 동학혁명 명예회복 시키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포함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동학혁명이라고 할 때는 동학교조든 누구든 다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러나 좋습니다. 어떻거나 좋은데 서양은 전부 그런 혁명을 자기들 나라의 그 가장 훌륭한 사건으로 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고 그것을 자기들 나라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계속 그걸 갖다가 좀 콧대만 우려보고 있죠. 프랑스 혁명 1789년에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 1776년 러시아 혁명 1917년 이 세계 3대 혁명은요 다 미국의 긍지, 프랑스의 긍지, 러시아의 긍지예요. 그런데 우리 동학혁명 1894년 동학혁명은 긍지는커녕 한때는 난으로 몰렸다가 나중에 명예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니까는 뜬금없는 토벌군도 같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게야 되는 것이 참 우리는 아쉽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진위는 아니었을 텐데 같이 그 진위를 이어가는 세력이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모든 게 호흡이 꼭 맞는 것은 아니듯이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동학혁명을 대한민국을 태동시킨 그러한 혁명으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이나 러시아 혁명과 같은 그런 이상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그런 이상으로 되지 못했는데 나는 이제 토벌군 후손이라든가 동학혁명 명예회복 4월 봉기든 9월 봉기든 도대체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람들이 같이 가담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두자고요. 왜냐하면은 소극적인 반대하는 더구나 또 이제 동학혁명을 명예회복 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놔두자고요. 이 유족 안에서 우리 유족 안에서 제가 이 소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원래는 그 동학혁명 기념일을 정하자고 할 때는 처음에 그 유족들의 투표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같은 거. 그래서 그때 후보로 나온 날들이 그 황토현 전승 기념일 현재 5월 11일이었죠. 그 다음에 전주 화약일 한 6월 3일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 11월 달쯤 돼서 그 우금치 그 전투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날짜도 있었어요. 무장 기포일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읍 쪽에 전라북도 쪽에 특히 정읍 쪽에 이제 가장 유족이 많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표대결로 하면은 역시 황토현 전승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5월 11일로 됐는데 저는 전주 화약일로 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물론 전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다고 하면 할 말 없겠지만 전주 화약일이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적어도 동학군과 정부군 사이에 휴전협정을 맺은 날이 기념이 돼야지 않는가. 그게 더 기념이 돼야지 않는가 그 생각인데 하여튼 어떻거나 그 날짜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황토현 전승 기념일 5월 11일로 돼가지고 지금 이제 5월 11일로 몇 년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꼭 그렇게 지역 어떤 그런 텃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그 기념일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기념일을 어쩌면 상관없어요. 프랑스 혁명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 기념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건 상관없는데 우리 유족회 안에서도 딴 것만 그냥 세울 뿐이지 이 대한민국 정부를 있게 한 태동한 것으로서의 동학혁명의 의지 그 이상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받았던 그것을 제대로 살리는 일을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도 그 전라북도에 5월 10일 날 그 전승기념일에 가면은 막 그 18, 94년 가보년에 그 봉기하고 막 그 하여튼 그런 것만 늘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하지 그 뒤로 쭉 이어져 가지고 3일 혁명까지 이어진 그 맥락을 전혀 소개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뭐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더 한심한 거는 이거를 3일 혁명까지 25년 동안의 그 맥락을 이으려고 하면 1894년에 남접대표 전봉준은 1895년에 처형됐으니까 그렇다 하자고요. 국접대표 손병희는 본인이 살아남아서 3.16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병희를 따라서 계속 이어왔던 천도교 세력들이 지금은 전혀 이 동학혁명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선양하지 못한 관계로 천도교와 3.16과 손병희 따로 동학혁명과 전봉준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가 전혀 무슨 상관이 없는 일점 돼버리면 근데 유족회가 대부분 그 전봉준과 동학혁명과 이 남적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손병희와 북쪽 중심은 뭐 유족회 안에 그 비율도 적고 이러니까 이게 전혀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동학혁명에서 3.16을 떠오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밖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조선시대의 혁명일 뿐이면 대한민국 정부 노무현이가 왜 그것을 명예회복시켜야 합니까? 조선의 혁명이 그러면 홍경련난도 있고 임술봉기도 있고 전주 진주밀란 다 그 명예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동학혁명을 뽑아서 명예회복시킨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학혁명 명예회복 특별을 만들었고 제주 4.3에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적으로 기념 참석도 있고 제주 4.3도 이승만 1공화기 출범하기 넉 달 전이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제주 4.3을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주 4.3이 한반도 전체의 단독 정부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정부를 원했다는 그 당시만을 말하자면 미 군정에 대한 반발한 그러니까 반미가 되겠죠. 그런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전체 민족사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동학혁명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해서 그거를 사과하고 기념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더 정말로 기념비적인 일이 뭐냐면은 세계 유네스코가 기록유산 중에서 세계 기록유산 중에서 동학혁명, 제주 4.3 그리고 4.19, 5.18 4개를 등재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뭐 4.19나 5.18은 지금 우리가 애써서 열심히 이제 민주화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기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동학혁명과 제주 4.3은 상당히 시들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무슨 이건 동학혁명이나 제주 4.3은 지금 2년 논쟁에 재물이 될 일이 없고 진영 논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동학혁명과 제주 4.3은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남한만의 대한민국이란 남한만의 이 정권 것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남한만의 이 단독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건 진영 논리에 해당될 일이 아니죠. 거기에 무슨 빨갱이가 있을 일도 없고 출발이 거기서니까. 그런데 비일 안 맞겠죠. 왜냐하면 동학혁명을 막 부추기려니 친일파들은 심정이 괴롭고 제주 4.3을 막 평가하려니 친일파들은 반미 같아서 싫고 그렇죠. 근데 반일이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일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학혁명은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혁명, 제주 4.3은 한반도 전체의 정부를 세우자고 했던 그런 그 제주 4.3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다행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등재됐다는데 그리고 올해 부산에서 유네스코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내해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유네스코가 2026년 올해의 인물을 누구를 선정했냐면 우리 김구 주석을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부산에서 유네스코 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김구 주석이 올해의 인물이고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김구 주석이 처음도 아니에요. 이미 한 20년 전인가요? 10여 년 전에 김대건 신부, 10여 년 전에 김대건 신부가 했었고 뭡니까 농민심서 쓴 갑자기 다산 정약용 그 다음에 2021년인가 김대건 신부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이 김구 주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혁명이 4개가 들어있고요. 동학혁명 4.3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내년 올해 인물에 우리가 유네스코의 올해 인물로 선정된 사람 중에는 정약용, 김대건, 그 다음에 김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동학혁명과 3.1혁명의 연계를
동학혁명 유족회는 그걸 아주 허술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읍에 있는 동학혁명기념재단 거기도 그냥 그 정읍 안에서만 무슨 뭐 지역 행사하고 뭐 유족들한테 무슨 그 연금 주는 것도 보니까 뭐 정읍시에서 이렇게 그 정읍 시민 중에 뭐 유족들한테 주고 그러던데 아니 뭐 그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돈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렇게 그거 하십시오 하는데 문제는 이 정읍에 있는 동학혁명이 대한민국 전체를 있게 한 3.1혁명과 연계된 거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녀 북도 가릴 거 없고 천도교 아닌 거 가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도교 세력들 뭐 세력인지 뭘지 지금은 거의 미미하지만 동학혁명과 연계성을 찾아가세요. 손병희 북쪽 대표가 동학혁명의 북쪽 대표였다는 데부터 다시 출발해가지고 제대로 그 맥락을 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뭡니까 그 강남의 귤을 해남 귤을 해수 이북에다 심었더니 탱자가 됐더라는 식으로 동학혁명을 잘 어떻게 선양을 하겠더니 그냥 뭐 어떤 정읍혁명이 끝났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거 아시고 유족회는 유족회대로 그러니까 유족회가 이 동학혁명에 대해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면은 유족회도 아닌 더구나 뭐 반대했거나 반대를 안 했지만은 그냥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진가를 발휘했습니까? 유족회가